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주식 투자 실전 노하우 슈퍼매매입니다. 오늘 지수 반등이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좀 발표되면서 유동성 횟수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10시를 기점으로 이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판 게임스탑으로 셀트리온 주가가 지금 비성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8%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장이 아직은 변동성이 큰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현금을 보유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불안할수록, 스터디를 통해서, 본인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올덱스는 지속적으로 2020년 3월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오늘 기준 한 3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히스토리컬 실적을 보면 매출이 조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2018년도 1000억을 넘어섰고 2020년 작년에는 1500을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17억에서 19년도에 230억, 그리고 작년에는 350억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거의 뭐 2000억이 육박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제 430억 증가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마진도 보면 2천억을 딱 넘어서니까 20% 수준 나오고 있고, 올해는 이제 22%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보면, 얘들이 지금 PR 보면 과거에 뭐 15배, 그리고 이렇게 2018년도에 매출이 이제 1000억을 딱 넘어서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니까 밸류에이션이 이제 4.6배까지 확 떨어졌었죠. 그리고 실적이 이제 7배, 뭐 11배, 뭐 9배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상장되어 있고 뭐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기업이다. 자, 연역을 보시면 2000년도에 회사 설립되었고 2008년도 코스닥 상장되었고 2009년도에 이 WCQ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WCQ. 이 회사가 나중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주주를 보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한 35% 정도 가지고 있네요. 이 대표이사 분께서 과거에 동아제약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이 동아제약의 자회사의 기남방송 부사장으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약회사에서 신규 사업팀에 맡으면서 세라믹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때 본격적으로 이 월덱스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희석 물량을 얻고 종속 및 관계 기업에서도 WCQ를 가장 의미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회사의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보면 국내랑 해외로 구분되는데, 2017년도 매출액에서 국내가 상당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국내가 280억 하다가 계속 200억대 해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480억, 거의 500억에 육박을 하고 있고, 올해는 750억 육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해외 같은 경우는 600억 하다가 이제는 1000억대 정도까지 나오는 매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과거 어떤 실적에 대한 히스토리컬 내용이 있는지는 요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작년도 2020년도에 지금 매출이 상당히 매출, 그리고 이익, 그리고 수익까지 다 증가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보면, 과거에 국내 고객사 향 물량을 좀 많이 뺏겼어요. 경쟁사들에게.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됐고, 그게 이제 국산화 수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제 일본발 국산화 이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올덱스가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는 국내 매출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토탈 사상 최대 실적도 한번 갱신할 거다. 국내는 60% 정도 성장할 거고 해외는 한 15%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첫 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매출이 1000억이 딱 넘어가면 영업이익률이 20% 나옵니다. 근데 그럼 매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매출이 2000억 막 넘어서면 영업이익률이 막 25%, 뭐 28%, 막 이렇게 30% 이게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는데 이 마진이 너무 좋으면 고객사가 CR 또는 이렇게 CR을 그러니까 마진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 단가를 인하하기 때문에 거기서 눈치를 좀 보면서 그 단가 인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뭐 온갖 비용 뭐 떨 수 있는 것도 떨고 뭐 이런 부분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이익률은 한 최대 25% 내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우리 일회성 이슈는 과거 이 WCQ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영업권을 한 140억 잡았고 그중에 70억은 이미 떨었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 이제 마진이 막 25% 넘어서면 요런 남은 70억 같은 경우도 좀 떨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고 쉬고요. 자, 사업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동사는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극 그리고 가이드링, 포커스링을 주로 생산을 하고 이 세 가지 제품을 실리콘으로도 만들고 쿼츠로도 만들고 CIC라는 실리콘 카바이드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제품에 대해서 설명 좀 더 드리면 요 그림을 먼저 보실게요. 이게 이제 식각 공정 내에서 챔버인데 이렇게 이제 가스를 쏩니다. 가스를 쏘면 이 전극, 이 일렉트로드가 이 전극이에요. 전극이 이제 이 가스를 밑으로 배분을 하는데 이 전극의 역할이 가스를 통과시켜 웨이퍼 표면에 플라즈마를 일정하게 분사시켜주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웨이퍼거든요. 여기 실리콘 웨이퍼죠. 이 웨이퍼에 일정하게 분사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링. 요게 이제 가이드링인데요. 이 전극을 웨이퍼에 평형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이다. 이게 웨이퍼가 있으면 여기 평형하게 고정시켜주는 요걸 이제 가이드링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 포커스링이 있어요. 포커스링은 플라즈마가 정확한 위치로 모이도록 하고 하부에 ESC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웨이퍼 밑에 또 ESC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또 보호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개 제품, 가이드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극, 그 다음에 포커스링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제품들을 언제는 실리콘으로 만들고, 언제는 쿼츠로 만들고, 언제는 뭐 파인 세라믹으로 만드냐? 공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특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 이제 이 에칭 가스에 따라서 실리콘, 쿼츠, 파인 세라믹 종류가 다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재별로 좀 매출 비중을 좀 나눠보면 실리콘이 50%, 쿼츠가 30%, 나머지가 한 20%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동사가 이제 SK 하이닉스 양으로 많이 납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SK 하이닉스가 관계사인 SK 솔믹스로 물량 밀어주기를 하면서 많이 줄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비포랑 애프터 마켓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식각 장비 이게 이제 식각 공정 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식각 장비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램 리서치랑 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식각 장비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게 하이닉스로 이제 납품을 하면 그 장비 회사들이 이 장비 이 요런 필요한 부품들을 외부에 주문을 해서 직접 같이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런 회사들이고 그게 이제 비포 마켓이라고 부르고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뭐 램 리서치로부터 식각 장비를 샀어요. 그러다 이게 식각 장비를 사서 막 이제 장비를 막 씁니다. 그럼 요런 것도 다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은 굳이 그 장비 산 그 회사들한테부터 살 필요가 없죠. 외부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사면 처음에 비포 마켓 제품 대비 외부에서 산 애프터 마켓 제품이 4배 이상 저렴합니다. 만들어가면 비포 마켓이 4배 이상 비싼 거죠. 그러면 고객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애프터 마켓에 대한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규 장비를 딱 사면 과거에는 장비를 딱 사면 한 2년 정도는 그냥 그 장비 만든 회사들한테 그냥 부품을 좀 비싼 가격에 좀 써줬어요. 한 2년 정도는.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에서 사는 애프터 마켓 제품을 썼는데 최근에는 빠르면 6개월 만에도 바로 애프터 마켓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덱스는 과거에는 비포 마켓이 주력이었는데 지금은 전체 매출의 90%가 애프터 마켓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공정, 식각 공정에 대해서 한번 더 조금 더 보면 글로벌리 식각 공정을
시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크게 그냥 3사가 있습니다. 이게 퍼센트인데 46%입니다. 자, 램리서치가 46% 제일 많고, 테리 30%. 이게 도쿄 일렉트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AMAT이 이제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라는 회사가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 3사가 지금 과점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이 외산 장비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외산 장비가 납품을 하면 이 회사들이 이제 OEM으로 주문해서 만드는 부품을 초반에는 이제 납품해서 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품은 장비 제조사들이 OEM으로 만들어서 받아서 같이 납품하는 게 일반적인데 2019년도에 일본발 수출 규제가 일어나면서 이 하이닉스 삼성이 다 이 국산화 이슈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개선을 위해서 애프터마켓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덱스가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사가 이제 하나 머트리얼즈가 있고 SK 솔믹스가 있는데, 일단 하나 머트리얼즈는 삼성전자의 거의 대부분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도쿄 일렉트로닉이 삼성전자에 주로 제품을 많이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도쿄 일렉트로닉의 시각 장비를 이제 사용을 하면 도쿄 일렉트로닉이 어디에 하나 머트리얼즈에다가 OEM 주문을 냅니다. 우리가 들어갈 아까 말한 전극, 포커스링, 가이드링을 이제 주문을 해서 요걸 이제 받아와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구조이죠. 근데 하나 머트리얼즈가 후발주자거든요. 후발주자임에도 경영진들이 대부분 삼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밀어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밀어줬냐? 대놓고 밀어줘버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도쿄 일렉트로닉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OEM 부품 어차피 여기 쓰나 저기 쓰나 뭐 편차이 없으니까 하나 머트리얼즈에다가 주문 줘서 하나 머트리얼 거 받아서 우리한테 납품해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도쿄 일렉트로닉이 하나 머트리얼즈의 제품을 많이 받아서 납품을 했고, 하나 머트리얼즈의 2대 주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일렉트로닉이 2대 주주니까 자연스럽게 이 둘은 공생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머트리얼즈 제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OEM 제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포 마켓인 거죠. 그러니까 비싸다고 했죠. 4배 정도. 그래서 삼성전자도 아니야, 이제는 너무 비싸니까 애프터마켓 제품을 쓸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올덱스의 제품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SK 솔믹스 계열사 밀어주기를 해줬다. 그래서 요렇게 과거에는 요 두 개사 국내사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막 밀어주기를 해버리니까 올덱스 입장에서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해외로 진출해버린 거죠. 그래서 해외 고객사를 많이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2019년부터 이제 국산화 바람이 좀 불면서 하나 머트리얼 제품은 이 도쿄 일렉트로닉이라는 일본 회사죠. 일본 회사에 대한 좀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도. 그래서 일본 거 좀 빼고 국산화 하자라는 차원에서도 올덱스가 좀 더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주요 고객사를 보면 올덱스가 과거에는 국내사 좀 많이 했는데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서 해외 진출했죠. 해외 진출한 결과가 글로벌 88개 고객사를 갖고 있고, 이 중에 10개 정도 고객사가 전체 75%예요. 마이크론, 인텔, UMC, TSMC, 히타치, 키옥시아, 도시바, 이렇게 상당히 많은 해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거기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도 갖고 있다. 그리고 작년 올해는 이 삼성,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포인트가 디램의 미세화랑 3랜드의 고단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디램의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더블 패터닝, 그 다음에 쿼드러플 패터닝으로 갈수록 시각 공정 스텝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죠. 스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부품 소모가 증가한다는 거고, 3D랜드 역시도 적층수가 높아지면서 저단수 대비 고단수 경우 시각 강도가 높아집니다. 기존에 이렇게 36단 이러면 이렇게 시각으로 때려버리면 금방 이렇게 시각이 되는데, 단수가 막 이렇게 176단 이래버리면 상당히 단수가 높아지죠. 그러면 시각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강도를 세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옆에 있던 이런 포커스링
이런 게 소모가 빨라지겠죠. 그러면서 소모량이 증가한다. 소모가 빨라지고 소모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또 싱글 스태킹에서 더블 스태킹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Q 증가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009년도에 WCQ라는 회사를 미국 회사입니다.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실리콘 인곳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극, 포커스, 가이드링을 만드는 원재료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인곳을 올렉스에다 공급을 하고 올렉스는 이걸 안정적으로 조달받아서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이제 고객사한테 납품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일관 생산 체제 구축을 했고 이 올렉스가 미국 회사이다 보니까 글로벌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고객사들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에 대한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케이, 좋은 건 알겠고 국산화하고 뭐 물량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캐파가 어떻게 되냐? 일단 기존의 구미 공장을 1에서 5동까지 있는데 그동안 4동까지만 썼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5동에 장비를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2018년 IPO 할 때 공장을 상당히 크게 지어가지고 좀 유효시설이 많았어요. 그래서 캐파업을 할 필요가 없고 장비만 세팅을 하면 다 된다라는 거고 올해 3월까지 장비 세팅을 해서 5동을 지금 돌리겠다라는 거고 기존에 1,500억 정도 캐파였는데 5동 추가를 하면 1,800억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단순 캐파는 이제 1,800억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지금 인텔 마이크론 지금 콜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콜이 통과가 되면 공장 옆에 지금 땅을 사놨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굳이 사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단순히 이제 공장 뭐 조립식으로 금방 짓죠. 이 부분도 이제 외주를 활용해서 캐파를 또 추가로 알파에서 캐파업을 할 거다라는 거고 가동률도 보면 3분기 분기 보고서 기준에 85%인데 실제 거의 풀 가동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물량이 지금 그냥 찍는 대로 그냥 바로 팔려 나가고 있는 상당히 좀 호황이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외산 부품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수입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월덱스가 또 더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좀 보면 이 부품하고 소비 소재주는 특성상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실적이 이어지거든요.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한번 수주를 받으면 크게 매출을 빵빵 찍히고 수주가 없으면 또 한동안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적 변동성이 큰 반면에 소재 부품주들은 실적 변동성이 낮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올렉스가 국내 메이저 고객사 삼성 그 다음에 하이닉스 비중이 좀 많이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을 좀 디스카운트 받아왔어요. 근데 작년부터 고객사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디스카운트 이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됐고 오히려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국산화 혜택으로 인해서 MS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도쿄 일렉트로닉 일본 장비사에게 납품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이 좀 줄어들 우려가 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올덱스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프리미엄까지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올해 기준으로 올덱스가 지금 밸류에이션 9배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쟁사인 하나머티가 이제 11배 정도 받고 있어서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인텔, 콜 통과를 받으면 바로 캐파업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실적 증가, 이게 EPS죠. EPS 증가, 거기에다가 멀티플 리레이팅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생성되겠죠. 자, 그런데 주가를 좀 보면 자, 안정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밴드를 그리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업사이드 빠바방 큰다라는 것보다는 밴드 하단에서 매수했다가 밴드 상단에서 좀 줄였다가 밴드 하단에서 매수했다가 상단에 줄였다가 이런 플레이를 좀 하시고 자 인텔과 마이크론 콜 통과가 됐다면 주가가 이제는 밴드를 뚫고 올라갈 겁니다. 리레이팅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량을 더 태워서 좀 더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밴드 플레이를 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